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캔버스의 수채화 그리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채화를 종이에 그리는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수채화를 캔버스에도 그릴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보통 캔버스에는 아크릴이나 유화를 많이 그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채화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15년도에 그린 수채화인데요. 지금까지 색의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채화를 캔버스에 그려도 괜찮겠죠? 캔버스에 수채화를 그려서 좋은 점은 종이에 수채화를 그리면 액자가 필요한데요. 액자가 없이 그림을 전시할 수 있으니 홈 데코에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봄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홈데코 꽃그리기 시작해 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던 꽃그리기 2편과 동일하며 오늘은 캔버스에 수채화를 그릴 때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캔버스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25cm 정도 되며 저번 시간에는 엽서 크기로 꽃병을 그렸는데요. 오늘은 120% 정도 되게 크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크기는 꼭 이 크기로 준비 안 하셔도 되고 더 작아도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선 점을 한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캔버스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색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파란색 꽃도 따로 그려보았습니다. 점을 찍고 나서 번지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캔버스는 종이와 달라서 바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자국이 생길 때는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 붓의 물기를 제거하고 붓으로 물자국을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점들을 번지기 기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꽃잎을 어떤 색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꽃잎색을 고민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색이든 다 괜찮습니다. 요즘 봄이니까 저는 노란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색은 원하는 어떤 색이든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수채화는 물을 사용하는 맑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색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물이 점점 탁해지기 때문에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서대로 색을 칠했고요. 번지기를 한 다음에 꽃잎 안쪽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찍어주면 꽃잎이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캔버스가 물의 흡수가 빨리 안 돼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꽃잎이 이렇게 진하게 색칠하게 되면 붓을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휴지에 닦아서 이렇게 색을 지어주면 엷은 꽃잎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런 효과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계속 그리시면서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이외에 다른 표현 기법을 찾아보세요. 캔버스 위에서 그리는 수채화는 종이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리병을 그릴 건데요. 우선 유리병의 위치를 잡고 붓을 연필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선을 그은 다음에 붓에 물만 묻힌 상태에서 번지기 효과를 주면 투명한 유리처럼 보입니다. 유리병의 모양도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저는 곡선이 있는 유리병도 그려보았습니다. 유리병의 위치를 잡은 다음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제가 유리병 위를 자세히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나뭇잎이 유리병 위를 가려주면 유리병 윗부분을 자세히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까요? 나뭇잎으로 유리병의 양옆을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동글동글 동그랗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나뭇잎 색깔도 꽃잎처럼 처음에는 밝은 색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어두운 색으로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나뭇잎이 끝나고선 나뭇가지를 그려줄 건데요. 나뭇가지는 꽃잎과 나뭇잎 사이에 조금씩 보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뭇가지는 얇게 그려줘야 하는데요. 붓을 1호나 2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붓을 캔버스에 직각이 되도록 세워서 그리면 얇은 선 그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작은 엽서 크기의 꽃병을 그릴 때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림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꽃병의 윗부분에 양옆에 나뭇잎이 있고 그 사이에 곡선을 그어주세요. 나뭇가지가 일자로 내려오고 뒤쪽으로 나뭇가지를 4개 정도 더 표현할 건데요. 나뭇가지는 사선으로 왼쪽에 2줄, 오른쪽에 2줄 그린 다음 어두운 명암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물병에 물이 담겨있는 느낌을 좀 줄게요.
아주 자세히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의 밑면을 길쭉한 타원으로 표현해 주시고 유리병의 두께가 있겠죠? 두께를 생각해서 옆면에 1mm 정도 떨어져서 물의 느낌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유리병의 위에도 유리병의 두께가 있겠죠? 유리병의 두께를 1mm 정도 하얗게 남겨두고 유리병 안쪽으로 빛을 받지 않는 어두운 나뭇잎을 조금만 표현해 줍니다. 색은 초록색에 반다크 브라운이나 더 어두운 색을 혼합해서 살짝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뭇잎의 그림자는 선택인데요. 이렇게 나뭇잎의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꽃병 그리기가 끝났고요. 날짜와 사인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그림에서 사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지만 그림과 잘 어울리는 위치에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왼쪽과 오른쪽을 고민하다가 오른쪽에다가 사인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어울리는 위치를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사인을 캔버스 옆면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오늘은 수채화를 캔버스에 그리는 것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오늘 연습하신 꽃병 그리기를 비슷한 느낌으로 두어 개 그려서 나란히 벽에 그려두시면 인테리어 효과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봄맞이 홈데코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